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 내 계파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TK 현역 의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 의원 5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TK 현역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년 전에 있었던 선거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새 억울하다는 하는 분들 다 갑자기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왜 이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라. 니들이 힘합쳐서. 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 대구 경북 월드 뭘 했냐 이거예요. 도와주기는 그냥 뒷다리를 걸거나 뒤에서 비아냥거리거나 그거 말고 한 일이 어딨냐 이거. 야당 매일 발목 잡죠. 발목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져야 되는 거야 지금. 하도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20대에 다수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서 지역에서 다 신망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반드시 살아오길 바란다. 한 말씀만 짧게 해주세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의원 말씀 좀 나누셨나요?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내년 선거. 네. 자, 지금 친박계 그리고 비박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좀 작심한 것 같아요. 작심한 듯 비박계 의원들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을 했죠. 누군가를 지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경환 부총리의 일단 발언을 곱씹어 보면 이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다. 거기에서 이제 증세와 복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말들을 해석해 보면은 이제 특정한 의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증세 복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사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박 마케팅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잘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당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하고 뭔가 재시동을 거는 그런 행보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부 뒷다리나 잡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기 지금 우리 이상일 대표께서 유승민 의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거죠. 왜냐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의원들이 지난해 유승민 파동이 있을 때 유승민 의원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국회 복귀할 때, 당에 복귀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예상됐던 일이고, 일단 당내에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 그리고 이제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새 싸움인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이 상황을 보면서 당의 권력 투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파 갈등은 야당에도 친노, 비노 있고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같은 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잖아요. 견제도 아니고. 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권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서 말이죠. 경선의 유권자들이 국민들이잖아요. 당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특정 계파의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그야말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불공정 경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주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의원들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에 불공정 경선의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최경환 의원이 직접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른바 진박이라는 분들의 이 활약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한 이제 여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긴 어렵습니다만 각 지역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마 현역 의원들이 좀 더 우세한 강세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장관이나 내지는 뭐 청와대 수석을 하신 분들이 좀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어떤 붐업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경환 의원도 대구 경북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대구 지역이죠. 예. 경북이죠, 경북. 예. 그런데 저 얘기 자체는 저 말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을 떠나서 말이죠. 저 말의 맥락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쭉 친박의 청와대와 이제 정부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 지역도 있잖아요. 대구, 중남구, 서구, 동구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의 의원들을 겨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뒷담화만 답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물론 이제 정부와 여당이 같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통령 돕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말 자체는 어떤 개파 간의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말 자체에도 대단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런 말 자체가 이 우리 한국 정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대단히 후퇴시키는 그런 저급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새누리당의 현재 그 내부 상황을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서글픈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쟁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들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당내 의원들 향해서 쏟아져야 되는 상황도 그렇고 그런 상황도 그렇고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이제 뭐 지난주까지 예정됐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표류하는 정도로 개파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새누리당이 제1당이고 과반 여당이고 또 이 현재 총선 국면에서 이제 야당이 분열하면서 좀 더 좋은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을 좀 뭔가 바꾸거나 내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뭐 좋게 보는 분들도 과연 저렇게 당이 굴러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의원 5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비주류의 대규모 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점이 지금 예상 좀 뭐라고 할까요? 누구나 지금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총선과 연관시키지 않고는 뭐 볼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비박계도 모여서 뭐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새 과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이 이제 서서히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의 양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새 대결인데 단지 말에 있어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의미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내가 어떤 것이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예. 좀 은유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최경환 전 부총리의 그런 발언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생원해서 돌아와라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야 뭐 우리가 나무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시 또 하나의 당내 개파 또 부추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도 야당도 할 거 없이 요즘 뭐 민생 얘기하고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김무성 대표의 살아 돌아와라라는 이 발언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저도 그때 국회를 출입할 때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꼭 살아서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2008년 당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학살을 당했죠. 친박계가.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바로 김무성 대표도 그때 친박 무소속으로 부산에 출마를 합니다. 공천 탈락됐을 때는 눈물의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이제는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의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살아 돌아오란 말이 물론 크게 해석하면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경선에서 어쨌든 살아남으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2008년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말의 주체도 다릅니다만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 당 대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 중진이나 최고위원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파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2008년 당시는 공천이
그때 뭐 현역 뭐 컷오프 물갈이도 다 진행이 됐었고 공천 과정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2008년의 경우에도 그 당시는 아마 그 굉장히 그 공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고 당시 당대표가 아마 강재섭 그렇죠.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천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 뭐 일종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개파 갈등들이 과거에 보면 새누리당이 뭐 당 지도부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솔선수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합되거나 수습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전략공천의 문제든 인재영입이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어떤 서로 간의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수습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옮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모임은 김학용 의원이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이 주도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뭐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개파 갈등 얘기를 할 때 김무성 대표가 전에는 대통령과 조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든가 그럴 때는 일단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권력자하고 이제 완장 발언 때 나오는 예, 현상이죠. 권력자 발언이죠.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어떤 반발이 생기면 얼른 이제 말을 좀 바꾸고나든지 좀 수위를 낮췄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선거 공천을 앞두고 마냥 이렇게 어떤 청와대에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른바 비박 의원들에게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어떤 계파의 수장, 물론 현재 당대표이긴 합니다만 계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이러면서 친박계 의원들 반발합니다. 김태흠 의원 공천자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살아 돌아오라고 하면서 줄 세우기를 하는 모습은 당대표가 할 노릇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친박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김무성 대표가 계속 지금 대권 꿈꾸면서 본인의 행보를 이제는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글쎄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파국까지 지금 보이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수준에서 그 충돌이 불가피한 어떤 그런 흐름을 접어들기 때문에 위기감이 좀 고조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친박, 진박 마케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TK 지역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당내 어떤 지도부 사이의 갈등들이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민심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위기감들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 각도에서 이게 총선 성적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당 운영이라든가 구도까지 계속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의식들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